2020의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2번 문제인 거리두기 확인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면접장이 주어지는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응시자들끼리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은 총 5개고 각각의 대기실은 5x5의 크기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 응시자들은 맨하탄 디스턴스가 2 이하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맨하탄 디스턴스는 X축, Y축, 차의 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거리가 되겠는데요. 이 X축 X축 차, Y축 차. 그 각각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직선 거리가 되겠고요. 맨하탄 디스턴스는 그 X축 거리, Y축 거리, 이 단순히 그 차의 합만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시자가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동일한 X축이나 Y축에 존재한다고 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맨하탄 디스턴스나 동일해요. 거리가 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하면 달라지는데 지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2보다는 작겠죠. 지금 1 더하기 1의 루트를 취하게 되니까 루트 2가 될 텐데요. 하지만 맨하탄 디스턴스에서는 각 그 축에 차만 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동일하게 2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냥 직선거리인데 맨하탄 디스턴스는 각 축에 차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길이가 맨하탄 디스턴스가 되고 이 붉은색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시자 간의 거리가 2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파티션을 막혀 있다고 하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응시자와 이 응시자는 거리가 2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파티션을 막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고 이 경우에는 서로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대기실에 대해서 이 거리두기가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1을 반환하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0을 담아서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대기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해서 5개의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수는 P, O, X로 주어지는데 P가 응시자를 나타내고요. O가 빈 테이블.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빈 테이블을 나타내고 X는 막힌 공간이 되겠죠. 파티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예를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로 주어지는데 이 길이가 5인 문자열이 5개 주어지죠. 자, 그래서 5x5의 공간을 문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대기실 정보가 총 5개가 주어지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대기실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확인해서 거리두기가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1을 넣고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0을 담아서 총 5개의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먼저 그 맨하탄 디스턴스 그 유래 자체는 그 맨하탄 도시에서 유래했는데요. 맨하탄 그 도시가 계획 도시다 보니까 이 건물이나 도로가 격자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최단거리를 생각할 때 저희가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거나 차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건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결국은 이렇게 직선, 상하좌우 어떤 직선, 대각선을 제외한 상하좌우로 어떤 도로를 따라 이동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최단거리가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뭐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어떤 실생활에서 또 유용한 그 거리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그 거리 계산법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2차원 형태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예요. 왜냐고 하면 저희가 상하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맨하탄 디스턴스가 상하좌우로 몇 번 이동했나 그 횟수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에서 이 응시자에서 이 응시자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4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응시자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잴 수가 있는 거죠. 상하좌우로 몇 번 움직였는지. 자, 그래서 2차원 형태로 저희가 어떤 그 값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거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첫 번째, 입출력 내에서 첫 번째 대기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각 이 응시자에서 출발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2까지만 이동해보면 되는 거예요. 거리 2까지만 이동해서 그 위치에 다른 응시자가 있다고 하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거니까 펄스를 반환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 BFS 탐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이만큼만 이동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BFS라는 함수를 정해 볼 거고요. 다음에 이 주어진 대기실 2차원 정보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P가 나오면 그 위치, 지금 여기서 숫자가 그 인덱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의 좌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열의 좌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그 문자를 확인해서 P가 나오면 그 위치의 행과 열의 좌표로 BFS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 거리 이만큼만 이동해보는 거예요. BFS 탐색으로. 그러면 상하좌우로 이동할 거니까 자, 이렇게 1 이동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겠죠. 자, 여기에 지금 P가 없죠.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동하면 이제 P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응시자는 거리두기를 지킨 거죠. 자, 더 진행할 이유가 없죠. 2까지만 진행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 3이니까 3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그 BFS 탐색 끝내고 다시 P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찾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치는 행이 0이고 이제 열이 4죠. 0,4에 대해서 다시 BFS 탐색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큼 가면 여기고 둘 가면 여기죠. 지금 P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차례대로 찾다가 이 위치를 찾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BFS 탐색을 해요. 하나만큼 가면 여기까지 가고 둘만큼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지금 X는 이제 파티션으로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X를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 응시자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죠. 자, 그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BFS 탐색을 하면 되겠죠. 하나만큼 가고 둘만큼 가고 괜찮죠? 다음에 여기 하나만큼 가고 둘만큼 가고 역시 괜찮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응시자인데 지금 이 응시자는 지금 모솔에 있는 데다가 파티션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상하좌우로만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왜냐고 하면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각선으로 한 번 이동할 수가 없죠. 여기는 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지문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막힌 경우에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기실은 모두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가 1로 반환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기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2차원 배열처럼 탐색하면서 P를 찾으면 그 위치를 시작으로 이제 BFS 탐색을 해보면 되겠죠. 처음에 그래서 0,0에 P가 있으니까 자, BFS 탐색을 시작하고요.
자, 하나만큼 진행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둘만큼 진행하면 여기도 오고 여기 오게 되는데 이 위치에 다른 응시자가 있는 거죠. P를 만난 거죠. 자, 그러면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구현할 BFS 탐색에서 false를 반환하고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이미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응시자가, 그러니까 나머지 P가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탐색을 중단하고 이 두 번째 대기실에 대해서는 0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대기실에 대해서도 BFS 탐색을 통해서 이 거리두기를 확인해서 0이나 1 값을 적어서 이제 반환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스트링 타입으로 5개, 대기실 정보 5개를 받을 건데요. 저희가 각각의 대기실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0 아니면 1로 이제 저장해서 반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반환해야 되는 그 이 answer 어레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5개로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저 5개에 대해서 거리두기 여부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체크라는 그 메소드를 정의를 해볼 거고요. 차례대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체크라는 메소드가 true를 반환하면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으니까 1을 넣어주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니까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체크라는 메소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스트링 스트링 이제 5개가 주어지는 거죠. 각각의 스트링은 이제 길이가 5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어레이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5x5의 그 문자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 P, 그러니까 응시자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P5X로 주어지는데 이 P 위치가 이제 응시자의 위치니까 그 위치에서 이제 BFS 탐색을 해볼 거잖아요. 그래서 BFS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이 대기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으로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응시자의 위치, 로우 컬럼 값을 입력으로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P의 위치 찾기 위해서 찾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중포문으로 다 탐색을 해볼 거예요. 자, 이 R, C 위치에 그 문장값이 P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스에 자, 행의 좌표는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면 되고 열의 좌표는 저희가 지금 스트링 타입이니까 add 메소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문자가 P인지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P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그 BFS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BFS 탐색을 해서 만약에 이 이하에서 다른 응시자를 만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P를 만난다고 하면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죠. 자, 그래서 얘가 false를 반환했다고 하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이 바로 false를 반환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체크가 false가 반환되면 여기서 이렇게 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모든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P에 대해서 다 BFS 탐색을 했는데 리턴 폴스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든 응시자가 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경우에 이제 포문이 끝나고 여기까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true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BFS 구현해 볼게요. 저희가 BFS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Q를 사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임포트를 할게요. 자, 임포트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Q에서 사용할 그 클래스 포인트라는 클래스 정의를 할게요. 이 포인트는 그 행, 열, 그리고 거리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 값을 저희가 좀 편하게 주기 위해서 생성자 정의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델타 어레이도 정의하겠습니다. 자, D라고 정의하고요. 자, 먼저 상하 좌우로 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행의 좌표로 1 빼주고 열은 고정이죠. 다음에 아래로 이동하는 건 행을 하나 증가시키고 열은 고정이고요. 다음에 좌는 행의 좌표를 고정하고 열을 하나 빼주면 되죠. 다음에 우는 행의 좌표를 고정하고 열을 이제 1을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상, 하, 좌우 네 가지 값에 대해서 앞에 게 행의 좌표고 뒤에 게 열의 좌표예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그 visited array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2차원 공간이니까 자, visited array도 2차원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자, 자바는 이렇게 new 객체를 새로 생성하면 다 0이나 false로 이제 초기화가 되죠. 제로 이니셜라이전 되기 때문에 다 false로 돼 있을 거예요. 자, Q를 정의할 건데 Q는 저희가 포인트 사용하기로 했었죠. 포인트 타입으로 생성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를 이제 Q에 인큐할 건데 인큐하기 전에 visited를 먼저 마킹을 하죠. 그래서 true로 마킹을 하고요. Q에 이제 인큐해 주면 되겠죠. 거리는 0이겠죠. 지금 시작 위치니까요. 자, 이렇게 Q에 인큐를 하고 저희가 Y문으로 돌면서 이제 탐색을 진행할 건데 Q가 empty가 아니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Q에서 이제 DQ를 하고요. 자, 만약에 이 지금 위치에서의 거리가 2를 초과했다고 하면 초과했다면 저희가 탐색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죠. 자, 왜냐고 하면 거리 2 이하에서만 다른 응시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를 초과하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컨티뉴 함으로써 스킵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아직 거리 2 이하라는 얘기예요. 자, 거리 2 이하인 경우에 다른 응시자를 만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지금 P 값이니까 처음 말고 다른 응시자를 만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0인 경우에 이제 시작 위치죠. 그래서 0이 아니면서 이 현재 위치가 P인지 보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차 S 써야 되겠죠. 지금 캐릭터 타입으로 지금 2차원 별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 좌표에서는 이제 캐릭터 S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P라고 하면
P라고 하면 자, 거리 2 이하에서 다른 응시자를 만난 경우니까 바로 이제 false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로 false 반환하면 되겠죠. 더 이상 탐색을 지하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false가 반환되면 여기서 체크에서도 false를 받은 경우에 바로 false 반환함으로써 저희 0을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서는 이제 상하 좌우로 네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동할 그 위치를 새로 구해볼 건데 new, 그러니까 새로운 로우 좌표라는 의미로 new r이라는 의미로 nr 현재 그 행의 좌표에 이제 델타 R의 값 더해주면 되겠죠. 0이 행에 대한 이제 델타 값이죠. 1이 열에 대한 델타 값이고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그 행과 열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게 이 대기실에 좌표를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크기가 5기 때문에 좌표 값은 0부터 4까지만 유효하잖아요. 자, 그래서 0부터 4를 벗어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nr은 이제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 다 저희가 컨티뉴함으로써 스킵할 거예요. 그리고 4보다 커도 안 되죠. nc도 마찬가지죠.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4보다 크면 안 되죠. 자, 이 경우에 컨티뉴에서 다 스킵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미 저희가 Q에 인큐한 적이 있다고 하면 또 인큐할 이유가 없죠. 자, 이 경우에도 저희가 스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경우 있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기실은 P5X로 이루어지는데 X가 이제 파티션이잖아요. 자, 파티션 위치에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갈 수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자, 저희 플레이스는 지금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는 없고 두 번째 열은 차 S로 써야 돼요. 자, 이게 X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컨티뉴함으로써 스킵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인큐를 할 건데 인큐하기 전에 이제 비지드를 마킹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턴에서 계속 DQ에서 탐색을 진행할 건데 만약에 거리 2에서 P, 그러니까 다른 응시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Y문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리턴하지 않고 끝났다는 얘기는 모든 응시자와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 다른 응시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시작 위치에 있는 응시자는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rue가 반환되면 여기서 리턴되지 않고 다음 응시자에 대해서 이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모든 응시자가 다 거리두기 지켰다고 하면 여기서도 리턴되지 않고 true를 반환해서 저희가 이제 1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